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오늘 합격 전략 설명해 하겠습니다. 2024년 내년이죠. 올해가 23년이니까 2024년 4학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붙는 거죠.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합격 전략 설명회는 선생님 문제 분석, 그러니까 문제가 몇 문제 나오고 무슨 영역, 장애 영역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등 같은 경우는 선생님 모든 장애 영역에서 다 골고루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점자는 반드시 나옵니다. 왜? 나중에 1차 시험 공고 나올 때 시험 나오는 출제 영역 나올 때 반드시 우리나라 점자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수화도 나올 수 있고 지하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애 영역은 나옵니다. 저 장애 영역은 안 나옵니다라고 중등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초등은 빠지는 장애 영역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등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등생들 같은 경우는 모든 장애 영역은 다 나온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법도 당연히 나오고 법의 문제 비중보다는 교육과정 총론 쪽의 문제 비용이 더 높게 나올 거고 그리고 점자 반드시 나오고 어떤 장애 영역이든 빠지지 않고 다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합격 전략 설명의 순서는 먼저 제가 연간 강의 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우리 합격을 위한 교육과정 커리가 어떻게든지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별 공부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까지는 이거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쭉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별로 짜고 연간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큰 그림에서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성실하게 쌓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이어져서 1년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1월이니까 시험은 11월입니다. 그러면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선생님 11월 남았잖아요. 11월 한 달 아니에요. 그리고 11월은 선생님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시간입니다. 더욱이 지금 4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5월달 한 달 교생 실습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생 실습이 엄밀히 따지면 5월달 한 달이 아니에요. 4월달 중순부터 갔다 와서 6월 한 주, 두 주까지 잡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2달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4학년 선생님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 8개월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월별 계획도 괜찮고 연간 계획도 좋지만 하루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 하루하루를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느냐에 더 무게중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월 공부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 또 임용 합격을 위한 공부 전략 알아보기, 얘는 스터디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아니면 그거랑 또 선생님들 서브노트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강의 계획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건 제 카페 주소입니다. 그 다음 카페 헛쌤의 특수교육 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강의를 듣게 되시면 제 강의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가입할 때 실명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제가 계속 기억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디를 쓰게 되면 제가 누가 누군지 몰라요. 헷갈려요.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선생님 이름으로 하시면 제가 계속 선생님들에게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강의 계획. 자, 저는 학습의 단계를 적용시켰습니다. 습득, 숙달, 유지, 일반화. 이 학습의 단계를 제 연간 강의 계획에 녹여서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먼저 습득 단계는 말 그대로 기본 이론반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총 12주입니다. 총 12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합니다. 보통 목요일, 금요일 하루에 찍는 강의 개수는 6개에서 7개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12주에 마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특강도 점자 특강 그리고 자바라 특강 해서 특강 따로 뺐습니다. 자바라와 점자는 수업 일정에 하는 것보다 다르게 특강 형식으로 빼서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묻고 선생님들이 답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훨씬 수월하고 훨씬 더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12주 지키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부득한 상황이 생기면 선생님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특강을 잡는 수밖에 보강이 되겠죠. 보강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날짜는 넘기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보강을 하게 되면 일요일 날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일요일밖에 못 잡아요. 왜냐하면 학원 강의가 평일 날은 강의실이 꽉 찹니다. 자, 그럼 습득 단계에서 기본 이론반을 할 건데 기본 이론반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가장 기초입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전 장애 영역의 개념을 잡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잘 안 하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장애 영역이 보통 12개에서 13가지입니다. 그죠? 건강장애나 중도중복장애를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12개, 13개 바뀝니다. 자, 어쨌거나 그 많은 강좌를 12주 안에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군더더기는 뺄 겁니다. 필요한 거는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막 뛰어넘는 건 아닙니다.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왜? 학생들을 저는 겪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도에서 교사 경력만 18년입니다. 20년이 약간 안 되죠. 4년은 특수학교, 나머지 14년은 특수학급 고등학교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학생의 예를 많이 들 거고 학교의 예를 많이 들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빠릅니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지문 구성 자체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문제가 제시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문 구성처럼 선생님들에게 학교 상황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반에서는 반드시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너무 모르는 것 같은 경우면 저한테 질문을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비록 제가 쓴 책이지고 제가 쓴 교재지만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세요라는 부분이 있고 선생님 이거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시간이 들더라도 선생님들에게 찬찬히 또박또박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선생님 그냥 외우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외우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은 많이 할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신 다음에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어차피 시험은 암기 싸움 아닌가요? 맞아요. 암기 싸움 맞아요. 그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암기가 무작정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응용이 됩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의사소통 장애에서 선생님들이 의문론, 형태론,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을 제각각 따로따로 선생님들 공부하십니다. 근데 그걸 한데 묶어서 잘 엮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면 잘 이해를 하다 보면 학습장애에서 읽기장애는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청각장애에서 독학 파트도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체장애 애들의 언어적 특성, 의사소통 특성도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파트에 하나의 개념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면 뒤로 갈수록 이 앞에 했던 것들이 계속 적용되고 반복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학문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문은 독단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돼서 발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가 먼저입니다. 암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도 오래도록 기억이 남고 시간이 지나도 다른 것과 응용이 되고 시험 문제에서 내가 알고 내가 외웠던 용어 말고 다른 용어로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했을 경우 내가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한 거를 가지고 스님들께서 알고 계셨던 것들을 인출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 문제나 교육과정 문제는 옛날처럼 가로 넣기, 구멍 뚫어서 답쓰기 이젠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학교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적용이 되는 교육과정의 근거를 쓰세요. 여기에 적용되는 법의 근거를 쓰세요. 그리고 전공 문제도 전공 문제 하나만, 지적장애면 지적장애 영역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안에 다른 장애 영역이 뒤섞여 있으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해를 해야죠. 왜 이런 지문상에서 이런 용어를 교수님들이 쓰셨는지,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무슨 답을 원하는지 의도가 파악이 된다는 거죠.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1월, 3월 12주 동안 전 장애 영역의 기본 개념을 같이 잡으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직강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보통 5시, 5시 반에 끝날 겁니다. 끝나고 나서 7시 반까지는 저하고 같이 스터디를 할 겁니다. 스터디 별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묻고 답하기입니다. 누가 물어? 제가 묻습니다. 누가 물어? 선생님이 묻습니다. 서로 묻고 답하기 할 겁니다. 그날 배운 거, 이전에 배운 거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설명해 달라면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거, 이전에 배운 거 제가 선생님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답하셔야 됩니다. 말로 답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묻고 답하기 스터디는 선생님들 시험 보는 그날까지 할 겁니다. 제 수업이 마지막 종강하는 그날까지 할 거고요. 종강하고 나서도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수강생 선생님들한테 제 전화번호 드립니다. 물론 카페에다가 궁금한 거 올리십니다. 근데 공부하다가 급하게 지금 당장 알아야 될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그러니 저를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도 할 겁니다. 형성평가는 작년보다 좀 난이도를 줄일 겁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는 작년과 좀 다르게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제가 형성평가를 좀 만들 거려고 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이게 기출 문제인지 아닌지 선생님들 잘 못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배운 거를 점검하기에는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자, 1월, 3월 12주 목요일, 금요일 학습의 습득 단계로 기본 이론반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전 장애 영역의 개념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 7시 반까지는 서로 묻고 답하기에 구두 인출 스터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종이를 드리고 선생님들 쓰세요 라고 할 겁니다. 인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인출을 하든 쓰기로 인출을 하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기본 이론반을 수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들을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그 공식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하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나의 장애 영역이 들어가기 전에 그 장애 영역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예를 들면 의사통 장애가 들어가기 전에 의사통장이라는 그 장애 영역이 어떤 모습인지 마인드맵을 그리고 구조화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영역이든 아무리 작은 양의 장애 영역이든 단원이든 마인드맵과 구조화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12주를 함께 열심히 치열하게 보낼 겁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는 숙달 단계입니다. 숙달 단계는 4월달 한 달입니다. 그리고 5, 6, 7 또 석 달입니다. 4월달 한 달 7주를 4월달 한 달 7주 잠시만요. 4, 5월입니다. 4, 5월. 4, 5월 7주를 진행할 건데 얘는 4월 6일부터 5월 1일인데 5월달이 걸려가지고 5월달 하루가 걸려가지고 4, 5월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4월달입니다. 자, 얘는 영역별 기출풀이입니다. 영역별 기출 문제고, 그리고 영역별 기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심화 내용도 같이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1, 3월달 기본 이론반을 한 걸 바탕으로 영역별 기출을 풀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주수가 7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쌤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기출풀이를 할 겁니다. 기출풀이를 하면서 이 숙달 단계에서의 목적은 심화 내용도 정리할 겁니다. 우리가 미처 이론 강좌에서 최대한 많이 다룬다고 다루겠지만 너무 광범위합니다.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어디서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교수님들이 어디서 치고 들어온 거는 기출문제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영역별 기출문제 중에서 반드시 선생님들이 심화로 알아야 될 것, 보충해야 될 것은 여기서 영역별 기출풀이에서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1, 2, 3월 달에 했던 거를 영역별 기출풀이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고 한 번 더 깊이 있게 팽창시킬 겁니다. 확대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개념을 반복함과 동시에 심화 개념으로 확장시킨다는 게 4월 달에 이루어지는 영역별 기출문제 심화 내용 정리의 목적입니다. 자, 이때는 기출문제를 다루잖아요. 그죠? 기출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선생님들 답 쓰는 것도 할 겁니다. 개별 첨삭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면 묻고 답하기 구두 인출 스터디 할 겁니다. 묻고 답하기 구두 인출 스터디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 마지막 수업 시험 들어가는 날 그날까지 계속 원하시면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영역별 기출문제 풀이 때는 선생님들이 답 써는 연습을,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답안 작성을 하신 것들을 개별 첨삭해 드릴 겁니다. 이런 질문도 합니다. 선생님 책 있는데도 똑같이 쓰면 안 돼요. 책 있는데도 똑같이 쓰면 돼요. 근데 그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1, 2, 3월은요, 선생님들 쉽게 얘기하면 엉덩이가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자에 앉아야지 책을 펼치고 책을 펼쳐야지 공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달은 이제 쓰기 연습할 겁니다. 손이 공부할 겁니다. 물론 쓰면서 말도 하면서 쓰실 겁니다.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말하고 듣고 쓰고 보고 다 하셔야 됩니다.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장기 기억에 자리 잡고 자리 잡힌 장기 기억에 있는 기억들을 빨리 더 자주 인출하는 연습,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주짜리 강좌를 진행할 겁니다. 이때는 소수령 10년간 기출 분석입니다. 소수령 문제가 지금 선생님 12년입니다. 13년도부터 해가지고 12년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특수교육은 선생님 중등이라고 하지만 유아, 초등, 중등 문제 다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개 연도씩 목요일, 금요일 잡아서 기출 분석 들어갈 겁니다. 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 기출 분석 수업 들었던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 기출 분석을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확장하고 변형시키는 거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10년간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게 진짜 기출 분석이구나. 아는 만큼 보이는 거구나. 내가 공부한 만큼 기출이 분석이 되고 그게 변형이 되고 응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 선생님들 느끼게끔 만들 겁니다. 그렇게 7월 달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할 때는 13년도, 14년도 문제들 같은 경우는 미리 선생님 제가 강의를 좀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10주 안에 완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앞에 한 2개년도, 한 개 연도나 2개년도 정도는 미리 찍어서 제가 업로드 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때 10년간 소수령 10년간 기출문제 분석은 자,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를 가지고요. 지문 속에서 출제자가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왜 이런 문장을 썼는지, 어떤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문을 구성했는지 출제자들의 의도를 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출 분석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문제가 익숙해지면 그 문제를 한번 쌤들이랑 저랑 제가 수업하면서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응용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형돼서 문제가 나온 경우도, 출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출, 연도별, 10년, 서술형 10년간 연도별은 기출 분석과 기출 변형과 기출 응용과 기출 확장까지 갑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해보면 선생님들 즐겁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재미가 붙어집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거를 제가 개별 첨삭할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싫다 그래도 제가 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답 쓰는 거 선생님 늦게 하실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되면 될 때, 아주 빠른 시간일 때 4월 달부터 선생님 쭉쭉쭉 영역별부터 할 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직강생 선생님들 대상으로는 Q&A 스터디, 인출 스터디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합니다. 인강생은 어떻게 합니까? 인강생 선생님들은요, 제가 전화번호 드립니다. 그리고 인강생 선생님들은 카톡으로 언제든지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선생님들이 초반에는 게시판에다 질문을 올려주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요일 금요일 수업 있고 하니까 수요일부터는 거의 수업 준비한다고 집중을 해서 전화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급해요.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카톡으로 막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페 게시판에 처음에는 막 질문이 올라오다가 나중에 안 올라옵니다. 왜? 전화 통화로 다 해결하고 카톡으로 해결하고 다 해결하니까요. 인간생 선생님들한테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하면서 만약에 너무 생활 관리라든지 스케줄 관리가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잔소리를 드릴 겁니다. 물론 허락받고 할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럼 저하고 약속합니다. 몇 시까지 일어나기로. 그리고 일어났을 때 저한테 카톡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침 공부 시간, 저녁 공부 시간까지 시간 관리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인강생 선생님들이 우리도 그 직강생 선생님처럼 Q&A 이런 거 스터디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만약에 필요하면 일단은 연락을 주십시오. 어떻게든지 한번 스케줄을 짜보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얘기해가지고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 10년간 연도별 기출 분석을 7월까지 하고 나면요. 그 다음 8월달 학습의 유지 단계로 들어갑니다. 8월달 이때도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8주가 아니고 4주인데 그죠? 한 달입니다. 딱 한 달 할 겁니다. 이때는 뭐냐면 기출 변형 응용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통영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의고사처럼 똑같이 전공 A형, 전공 B형, 초등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A형, 교육과정 B형 이렇게 해서 중등생들 같은 경우는 12문제, 11문제 똑같이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데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기출문제인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같이 분석하시다 보면요. 굉장한 떡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문장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네.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지 못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A 문제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출 지문 가지고 B 문제, C 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출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거, 똑같은 문제, 똑같은 지문인데 그 지문을 가지고 기출과 다른 변형된, 응용된, 확장된 문제로 모의고사를 만들 겁니다. 보시면 그렇게 느낄 겁니다. 이거 봤던 문장인데, 봤던 지문인데 왜 답이 다르지? 라고 느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 기출 문제를 변형하고 확장시키고 응용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막 엮어서
모의고사 형태로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종합적 사고 능력은 당연히 향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응용력도 당연히 향상이 될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외우고 있던 암기했던 내용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당연히 1대에도 선생님들 개별 모범 답안 첨삭은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하든지 합격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때도 직강 선생님들 대상으로는 Q&A 구두 인출, 쓰기 인출을 할 겁니다. 자,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100%는 못합니다. 50%는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선생님들이 몫이고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 이제 이만큼 했으니 선생님들 알아서 하세요라고 손 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에게 50%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모든 내용들을 가장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기출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볼 수 있는 누군가, 응용할 수 있는 문제를 응용할 수 있는 누군가, 분석할 수 있는 눈들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공부하실 때 계속 옆에서 함께 조언을 해드릴 거고, 궁금한 거 답변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방향이 설정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오개념이 생긴다면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까지 할 겁니다. 선생님들의 몫 50%를 선생님들이 몫을 채워나가는데, 그 채워나가는 그 몫을 가만히 손 놓고 두고 보면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안 한다고요. 같이 할 거라고요.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어도 어떡합니까?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고, 선생님들 인생이 걸린 문제고,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그게 학교 선생으로 18년 동안 살았던 그런 습관이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은 저를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많이 써먹으셔야 됩니다. 부디 부탁드리는데 많이 써먹으십시오. 자, 그렇게 유지단계 8월까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 11월 들어갑니다. 초등선생님들은 5주입니다. 모의고사는 4회를 하고 파이널 특강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주입니다. 그리고 중등선생님들은 6주입니다. 모의고사 5번, 파이널 특강 한 번 해서 6주입니다. 근데 이건 있습니다. 초등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4주까지 모의고사 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 모의고사를 한 해 거 마지막 5번째 주 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중등 모의고사 5회를 5번째 모의고사를 초등 선생님들한테 그 한 일주일 동안 시간 남는 동안 문제 풀어보시라고 드렸는데 거기서 3문제가 나와 버렸습니다. 초등으로. 중등으로 안 나오고요. 그런 운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 테니 선생님들도 함께 열심히 좀 정말 치열하게 좀 같이 공부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반화 단계 모의고사는 합격 모의고사와 파이널 특강, 초등은 4회 모의고사에 1회 파이널 특강, 중등은 5회 모의고사에 1회 파이널 특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그냥 막 만드는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출제 경향에 맞출 거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미리 그물을 쳐놓을 거고, 그리고 출제 교수님들의 성향을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 겁니다. 주로 많이 들어가는 교수님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특정 장애 영역에서는 이 교수님이 들어갔을 경우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교수님이 들어갔을 경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가능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예상해서 뽑아낼 겁니다. 물론 다 맞추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람 일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임용 문제에 나오는 걸 다 맞추게 되면요, 저 아마 불려갈 겁니다. 혹시 내 통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로도 불려갈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제가 임용 문제를 다 맞추면 그죠, 제가 돗자리 깔지 뭘 하고 이걸 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래서 모의고사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온 힘을 기울여서 만들 거니까 선생님들 모의고사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봐주십시오.
재작년 모의고사에서는 31점 맞췄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21점 정도 맞췄습니다. 정말입니다. 답이 똑같고 지문 구성이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시고 나면 모의고사 틀린 문제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개념 잡아 주셔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 새로운 건 안 합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건데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질문 방법을 바꿉니다. 자, 이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시험 봤던 거 답을 딱 열어보니 선생님들이 전혀 모르는 답이 있던가요? 그 문제는 하나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12차 모델에 관련된 문제. 그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선생님들이 알고 있던 내용 아니던가요? 알고 있던 답이 아닌가요? 아니면 알고 있던 단어가 아니던가요? 그러면 또 반대로 물어볼게요. 왜 답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못 쓰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무작정 암기만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스스로가 모르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교수님들이 질문 방법이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굉장히 신선했고요. 굉장히 잘 만든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잘 만들어서 박수 쳤습니다. 올해 문제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군더더기 없어요. 깔끔합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중도중복장애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급에서는 50%로 교과별 시수를 감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뭘로 나타냈나요? 시간표, 시수, 편성표로 나타냈죠.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정말로 이 문제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정말로 어렵게 만들고 싶으셨으면 그 시수 편성표만 보여주지 선생님들한테 지문상 46%라는 키워드는 언급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46%라는 키워드를 언급한 이유는요. 혹시나 선생님들 틀릴까봐, 못 맞출까봐. 그래서 높아심에 그 지문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냉정하게 했다면 저는 46%라는 그 용어 뺐습니다. 선생님들 그 용어 뺐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틀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어려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답도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세상에 어려운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지 저건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 얘기는 곧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용어로 물어보니 다른 답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의고사 때는요, 선생님들한테 기초와 심화 개념으로 확장한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전혀 생뚱맞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넓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또 열심히 인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썼던 답들을 제가 또 개별 첨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Q&A를 통해서 서로 묻고 답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거는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또 최종적으로 예상 문제를 점검을 할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연간 강의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4월 달에 하는 월화에 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등만 할 겁니다. 중등 특수교육과정만 할 건데, 얘는 월요일 화요일 4월 달 월요일 화요일만 운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직강생 선생님들 교육학이랑 겹쳐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부터 얘는 인강으로 제공할 생각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따로 얘를 한 달을 빼서 하려니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천상 4월 달에 겹치기 들어가서 요때 선생님들에게 월화해서 총 4주 내용분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인강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교육과정 선생님, 다른 강사 선생님들보다 누구보다 더 잘 선생님들한테 강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상황 하나하나를 사례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선생님들 50% 교과군별로 50% 할 때 감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교과군별 30%나 20% 할 때는 증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차이점 아십니까?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그 차이점 잘 모르실 겁니다. 학교 계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교육과정은 인강으로 진행할 겁니다.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 기본이론 강좌, 그리고 4월 5월 해가지고 4월 해가지고 영역별 모의고사, 그리고 4월 달에 또 특수교육 교육과정, 그리고 5, 6, 7 해가지고 10년간 서술형 연도별 기출분석. 영역별 모의고사란다. 저기 4월은 영역별 기출분석, 그리고 심화 내용 보충, 그리고 반복. 그리고 5, 6, 7은 서술형 10년간 기출분석. 그리고 8월 한 달은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하고 변형하고 확장시켜서 모의고사처럼 똑같이 모의고사 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9, 10, 11 최종 점검 모의고사를 하고 파이널 특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요일 날 특강들이 몇 번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특수교육법 특강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좀 찍으려고 합니다. 또 작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특수교육법 특강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기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빼고 또 다른 걸 예상했던 걸로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바라 분석 특강 있습니다. 점자 특강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정말 중요한 뭔가가 생기면 또 특강을 한번 잡겠습니다. 그건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잡겠습니다. 그거랑 강론서 특강 3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선생님 요거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말씀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특강을 잡을 겁니다. 언제든지 주십시오.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학습을 하는 단계를 습득, 숙달, 유지, 일반화 단계에 맞춰서 선생님들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뭐가 있냐면 제가 간간히 특수교육 공식이라고 해서 정말 마스터키처럼 답에 쓸 수 있는 거, 문장, 그리고 마스터키처럼 쓸 수 있는 용어, 그리고 무조건 마스터키처럼 픽스해버려도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에서 의사소통에서 의미하는 말소리는 무조건 자음과 모음이라고 픽스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식을 말씀드릴 테니 그런 공식을 가지고 선생님들 공부하는 데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날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수업 중에 그려드리는 마인드맵 구조화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서브노트 형태로 꾸미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됩니다. 그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요. 그 한 달이 이어져서 1년이 됩니다. 연간계획 짜는 것도 좋고 월계획 짜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하루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그렇게 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선생님들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장단점들을 다 고려해서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하루하루 일별 공부 루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부 습관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4학년 선생님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대로 1월, 2월 달 몸의 공부 습관을 익혀서 학교로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일어나는 시간 정해야 됩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9시에 일어날게요. 안 됩니다. 단호히 안 됩니다. 공부 시작 시간은요, 아무리 늦어도 8시 반을 넘기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 공부 시간 8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8시 반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책상에 앉으면 책을 펴고 공부하십시오.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의자에 앉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고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5분 내로 되는 분들 계십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5분 내로 못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앉으면 핸드폰 킵니다. 카톡 봅니다. SNS 봅니다. 유튜브 봅니다. 메일 체크합니다. 근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직장 생활을 저도 할 때, 학교 생활을 저도 할 때요, 학교 가서 물론 일어나서 아침에 학교 가서 제일 먼저 학교 메신저를 먼저 킵니다. 중요한 거 메일 들어오는 건 있는지 없는지, 공문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바로 보내드릴 공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더 이상 컴퓨터 안 들여다봅니다. 공문 작성하지 않는 한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컴퓨터를 켜는 순간 선생님들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날아간다고요.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그 1시간을 그렇게 아침마다 날려버린다는 게 되게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서 의자에 앉으면요, 책상에 앉으면요,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놓고 뒤집어 놓든지 서랍에 넣어버리십시오. 그럼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시간 봐야 되는데요. 그럼 조그만한 전자자명조개 시계, 손목시계 하나 사세요. 10,000원짜리. 그거 시계 보세요. 선생님들 핸드폰으로 시계 본다고 또 다른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올 1년 동안은 선생님들이 성공하시려면요, 치열하게 살고 싶으시면요, 제일 먼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사용해서 카톡 보고 SNS하고 했던 그 무수한 시간들이 과연 선생님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을 얼마나 빛나게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걸로 업을 삼고 계신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 펴는 시간 5분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는 기본적으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십시오. 사람입니다. 사람이라서 그렇게 1시간, 2시간 못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막 필 받아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내리 달릴 수 있어요. 그땐 달리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10분을 해도 20분을 해도 5분을 해도 그날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안 되는 날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차라리 털고 일어나서 바람을 쐬세요. 아니면 음악을 들으세요. 아니면 영화를 보세요. 책을 보세요. 아니면 산책을 하세요. 안 되는 날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매일매일 안 되진 않을 겁니다. 정말 안 되는 날은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요, 선생님. 하루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됩니다. 아침에 시작하는 시간과 저녁에 끝나서 잠자는 시간은 반드시 정하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 더. 12시 넘어서 주무시지 마십시오. 12시에는 주무세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은 12시에 넘어서 자도 아침에 좀 괜찮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죠. 슬슬 6월 달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면 선생님들 12시 넘어서 주무신 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 공부 시간은 8시 반 넘기지 마시고 주무시는 거는 12시 넘기지 마십시오. 식사 시간 1시간 해도 되고 1시간 반 해도 됩니다. 2시간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넉넉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괜찮지만 3월 되고 4월 되고 따뜻해지면 점심 먹고 나면 졸립니다. 그러면 잠깐 엎드려서 주무십시오. 선생님들 공부하면서 3가지하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배고프면 드세요. 굶지 마세요. 우리가 굶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먹으면서 하십시오. 드시면서 하세요. 두 번째는 졸리죠. 졸린 거 이기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졸리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10분, 20분 엎드려서 주무십시오. 누워서 주무시면 1시간, 2시간 가지만 엎드려서 잠깐 10분, 20분 주무시면 정신 말짱해집니다. 그럼 그때 또 세수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상위 1%랑 싸우지 마세요. 상위 1%랑은 우리랑 경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명을 뽑는 곳이 있으면 거기는 상위 1%, 2%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10명 중에 1명, 2명은 그 사람들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실제 경쟁률은 8명하고 싸우는 겁니다. 8명하고 싸우십시오. 한두 명하고 싸우지 말고요. 상위 1%는요,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위 1%는 대신에 이용하십시오. 모르는 거 계속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조언을 구하는 상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 직장 생활하시는, 기간제 생활하시는 선생님들, 혹은 다른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고 나서 공부 많이 해봤습니다. 집에 5시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6시, 7시, 밥 먹고 나서 씻고 하면 6시, 7시, 2시간 후딱 갑니다. 어쩔 때는 3시간, 8시까지 후딱 갑니다. 뭘 잡아서 하려고 그러면 벌써 9시, 10시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집에 와서 1-2시간 짜투리로 할 수 있는 짧은 것들을 공부하고 일찍 잤습니다. 10시, 11시. 늦어도 10시, 11시까지는 안 넘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다. 차라리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직장 생활하는 선생님들은 새벽 4시나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뭐 샤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확보합니다. 자요, 직장 생활 마치고 집에 와서 3시간, 4시간, 2시간 확보하기 정말 힘들어요. 회식이라도 하는 날 어떡하려고. 근데 거꾸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3시간 확보하기는 쉽습니다. 정말입니다. 일찍 자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시간 8시 반 넘기지 마십시오. 8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새벽에 하면 더 좋고요. 저녁은 12시 넘기지 마십시오. 12시 전에 주무십시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애인이 있으신 분들 카톡 통화 하셔도 됩니다. 근데 12시 넘기지 마십시오. 그 다음날이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못 느끼지만 쌓이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4번, 네 번째,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교육학을 듣기 위해서 직강 오시는 선생님들, 그죠? 보통 30분 전에 오든지 40분 전에 오든지 어떤 분은 1시간 전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 30분, 40분, 1시간 안에 전공 공부를 한다? 어렵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한다? 특수교육법 30분, 교육과정 30분, 점자 30분 그렇게 가든지, 특수교육법 20분, 교육과정 20분, 점자 20분 이렇게 가든지. 점자, 교육과정 그리고 특수교육법은 매일매일 20분이든 30분이든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얘 나중에 몰아서 한다? 안 됩니다. 안 외워집니다. 머리 안 들어와요. 왜? 익숙한 용어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세요. 그 양을 많이 하나요? 아니요. 10분, 20분, 30분의 적절한 양을 선생님들이 설정해서 하십시오. 매일 쉬지 마시고. 그리고 스케줄 이렇게 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교육학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전공하지.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교육과정도 매일 하셔야 되고 전공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시간 배분 잘 하십시오.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사셨죠. 그러면 토요일날 좀 늦잠 주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은 쉬세요. 아니면 토요일날 쉬시고 일요일날 늦잠 주무십시오. 이 말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사람입니다. 이거 그렇게 계속 안 쉬고 달리죠. 5월달에 무너집니다. 정말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생활 하십시오.
성당을 가도 되고 교회를 가도 되고 절에도 다니고 해도 됩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산에 가십시오. 낚시 좋아하시면 낚시하시고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기 좋아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9월 달까지는. 8월 말까지는. 9월 달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선생님 쉬시라고 해도 못 쉽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쉬세요. 하루는 쉬십시오. 괜찮습니다. 꼭 12시 전에 주무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핸드폰하고 멀어지면 합격하고 가까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 친구들이나 저희 또래들은 핸드폰 얘기 안 하고 술하고 사람하고 멀어지면 인생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딱 1년만 뭔가를 준비하는 기간에 친구들 좀 멀어지고 술을 멀리하면 합격합니다. 무슨 고시든 장학사든 연구사든 박사과정이든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 합격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 되잖아요. 야, 내가 작년에 이거 한다고 좀 힘들어서 그랬다. 봐도 이제 맛있는 거 사줄게. 합격했잖아. 그게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했던 말들입니다. 하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SNS 멀리 해야 됩니다. 핸드폰 멀리 해야 됩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목요일, 금요일 강의를 하기 위해서 수요일 하루 종일은요 핸드폰 서랍에다 넣어버립니다. 안 받아요. 그러면 선생님 급하게 전화 올 거면 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쟁이 나잖아요. 사이렌이 울립니다. 전쟁 났다고. 그래서 몰라도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난리 나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불이 나요. 불이 나오면 전화 올 수 없어요. 전화 오지도 않아요. 다들 도망가기 바쁘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는 1년 동안 그런 나쁜 일들은 안 생깁니다. 왜?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신들이 나를 도와줄 낀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핸드폰 멀어지십시오. 1년 동안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는 핸드폰 멀어지십시오. SNS 멀리 하면서 핸드폰 멀리 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 확보해야 됩니다. 자, 재수하시는 선생님들 하루 10시간 이상 확보해 하셔야 됩니다. 4학년 선생님들 지금 방학 전까지는 10시간 이상 확보하고 개학하고 나면 강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학교 강의 들어야 되죠. 학교 강의 들으면서 비어있는 시간을 도서관을 가시든 빈 강의실을 가든 어디를 가시든 무조건 공부하십시오. 하루 10시간 확보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강의 들으면서 하기는. 또 직장 생활하면서 하시는 선생님들 확보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못합니다. 학교에서 공부요? 학교에서 공부 안 돼요. 학교에서 공부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기껏 해봐야 법이나 교육과정 정도 할까? 전공 공부 어렵습니다. 강의 듣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새벽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부 시작 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8시 반이면 8시 반이고 8시면 10시입니다. 8시면 8시고 8시 반이면 8시 반입니다. 9시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8시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마무리할 때 12시 전에 주무셔야 됩니다. 12시 넘어가면 힘듭니다. 그리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루가 알차게 완성이 되어야지 일주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이 쌓여야지 한 달이 되고요. 그 한 달이 이어져서 시험 보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특히 11월 달,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요. 11월 달은 공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 많이 들립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그때쯤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루를 쌓아서 일주일이 됩니다. 하루 쉬십시오. 열심히 하셨다면 하루 쉬십시오. 이런 경우 있습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가족 회식하재요. 저는 회식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뭐 먹고 싶어요. 그럼 같이 드세요. 친구가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면 슬픈 일이 있어요. 같이 하세요. 대신에 거기 들어간 시간만큼 그 다음 주에 1시간씩 더 하세요.
만약에 내가 금요일 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시간 이상을 채워야 되는데 5시간이 비어요. 그러면 그 5시간을 그 다음 주에 매일 1시간씩 더 하시라고요. 그렇게 메꾸시면 됩니다. 자, 시험까지는 1월달부터 선생님 10월달까지 안 남았습니다. 선생님 11월달 있는데 아니요, 11월달은 없는 거라니까요. 11월달 얼마나 정신사나운데요. 11월달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디 절에 가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저기 들어오는 소리 듣지 말고 누구하고도 연락하지 말고 늘 지금까지 공부하던 패턴대로 그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달 의외로 선생님 마음 잘 안 잡힙니다. 이때는 한 번 더 잔소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월별입니다. 자, 월별 1월에서 3월까지 공부 전략요. 이론 강의 절대로 밀리지 마십시오. 직강 선생님들은 저랑 따라오시니까 괜찮습니다. 인강 선생님들 밀리지 마십시오. 제 강의가 목요일, 금요일 날 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도 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 찍은 게 올라가니까 오후에 올라갈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금요일, 토요일 날 끝내버리십시오. 어려우면 금, 토, 월요일 오전, 일요일 오전까지 해서 끝내버리십시오. 핵심은 이겁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해서 그 주를 넘지 않게끔 끊어버리십시오. 그 주에 해결해야 됩니다. 주가 넘어가면, 한 주가 넘어가면 밀립니다. 그게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못합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을 때마다 쓸어버리십시오. 눈이 많이 쌓이면요, 못 씁니다. 그래서 눈은 쌓이기 전에 한번 쓸고 적당하게 내가 소화시킬 수 있을 때 한번 쓸어버립니다. 너무 많으면 못 쓸어요. 그러니까 말리 밀리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에게 만약에 서브노트를 만드시면 5월달, 5월 30일, 5월 28일, 29일 거기를 마지노선으로 잡아주십시오. 5월달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 넘어가서부터 선생님들이 영역 연도별 기출 분석했던 심화 내용들, 그때 파악했던 것들을 또 붙여 넣어서 점점점 보충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5월까지 마지노선을 잡고 마무리 짓는 걸로 선생님들 해주셔야 됩니다. 1월하고 3월은요, 기본기입니다. 무조건 기본기는 탄탄하게 쌓아야 됩니다. 선생님 저 재수했어요, 삼수했어요. 그분들에게는 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시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만약에 감이 안 지키시면 연락 주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한다고 뭐 돈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 고민을 같이 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일수록 나 많이 했으니까 이론 그냥 안 해도 돼. 근데 거기서 펑크 나는 게 가끔씩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기본기가 탄탄해서 그냥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혼자서 공부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은 많이 공부를 하셨지만 긴 시간 하셨지만 아닙니다. 선생님 기본기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 궁금하시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3월에 스터디할 때는 서로 묻고 설명하십시오. 이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상대방한테 묻고 그 사람이 대답하는 형태가 아니고 1, 3월 달에는 내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의사소통 장애에서 조문 장애는 두 가지 중재 방법이 있어요. 그 중재 방법 중에 하나는 전통적 치료 기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언어 인지적 접근법이 있어요. 전통적 처리 기법에는 반디법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대부분 선생님 스터디 할 거 보면 이렇게 책 보고 이거 뭐예요? 뭐 채소 대립상에 이번에 시험 나온 거 채소 대립상의 개념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채소 대립상의 개념 아는 것도 중요한데 차라리 선생님이 자 선생님 채소 대립상이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채소 대립상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개념은 이건데요. 그 예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이러한 길동이라는 학생이 있으면 최소 대립상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최소 대립상에 들어가서 가르치면 변별사실접근법이 됩니다. 아는 만큼 설명할 수 있고요. 제대로 알고 있으면 설명을 쉽게 합니다. 설명을 어렵게 한다는 얘기는요, 본인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편한테 묻는 것보다 상대편한테 설명을 해주는 스터디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스터디를 하실 때는 반드시 개념도 대답을 해야 되지만 그 예도 한번 대답하십시오. 학교에서 길동이라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 길동이가 자폐야, 길동이가 지체야, 지체인데 경직형이야, 불수형이야, 사지마비야, 어떻게 할 건데? AAC 쓸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얘 지적장애야, 지적장애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지적장애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학습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을 가진 학생을 하나 설정을 해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지도할 거고 어떻게 중지할 건데 본인이 설명하세요. 묻지 마세요. 설명하세요. 그게 진짜 스터디입니다. 자, 4월 공부요. 4월 공부는요,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 4월 달에 교육과정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밀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서브노트 5월 중으로 완성해야 됩니다. 4월까지는 선생님 기본기입니다. 4월 달이 됐는데 나 공부 많이 했어, 많이 알아,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돼, 기본 이론 안 봐도 돼. 아니요, 기본 이론은요 시험 보러 가는 그날까지 볼 겁니다. 왜? 시험 문제는요 기본 이론에서 나옵니다. 기본기에서 나옵니다. 기본기가 뭔지를 흔드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요 4월은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끝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얘는 4월달만 반복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 보는 그날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공부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새기는 겁니다. 5월 공부요. 자, 일단은 4학년 선생님들 실습 나갑니다. 실습 나가시면 교육과정 총론 가지고 가서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십시오. 30%, 20% 어떻게 적용되는지, 복식학급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업 구성 어떻게 되는지 교육과정 가지고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남는 겁니다. 그리고 5월달 서브노트 완성하셔야 됩니다. 5월달도 기본기입니다. 탄탄하게 쌓아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공부는 반복입니다. 어떤 분 그런 말씀하십니다. 합격했던 선생님, 막판에 책보다 5바이트 나올 뻔했다고요. 그 정도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1년 치열하게 사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20년짜리 30년짜리 직장을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1년 치열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그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런 순간 하나는 선생님 만드셔야죠. 그죠? 치열하게 해주십시오. 6, 8월 달, 자, 이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했는데 내 실력이 향상됐는지 안 됐는지 안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8월 달이 됐는데도 내가 성적이 오른다. 내 실력이 향상이 됐는지 내 실력이 얼마 있는지 진검성부가 안 됩니다. 진검성부는 언제 하느냐? 9월 달 모의고사 할 때부터 진검성부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8월 달부터 선생님들 진검성부에다 넣을 겁니다. 8월 달에 기출, 변형, 응용, 확장된 문제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똑같이 동영 모의고사처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말씀하세요. 에이, 그래봐야 기출 문제인데요. 작년에 그런 선생님한테 문제 하나 내서 드렸습니다. 선생님 보신 건데 왜 못 푸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기출문제 선생님들 여러 번 보십니다. 눈에 닳도록 보십니다. 외울 정도로 보십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밑줄을 위에 쳤던 걸 밑에 쳐놓고 그거 말고 다른 걸 물어보니까 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분석이 안 된 겁니다.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거고요. 제대로 내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걸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걸 만들기 위해서 8월 달부터 진검성부 들어갈 겁니다. 이때 진짜 힘듭니다. 6, 8월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같은 스터디 선생님들끼리 의지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의지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6, 8호는요, 완성된 서브노트를 공부하면서 연도별 기출분석 내용들을 보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9, 10월. 진짜 진검승부죠. 이때는요,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말, 늦어도 10월 초, 10월 중순쯤에 내가 이만큼 컸구나, 이만큼 성장했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그때 느끼세요. 그때 부쩍 자란 자신의 실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감 붙습니다. 그전까지 자신감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90월은요, 반드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기출 분석하시면서 선생님 틀리는 문제 계속 틀립니다. 희한합니다. 틀리는 문제 한 번 틀리면 두 번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리는 문제 계속 틀려요. 그리고 그 틀리는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에서 내죠. 또 틀려요. 그 더 웃긴 거는 기출 분석할 때 틀렸던 문제를 계속 틀리다가 모의고사 내도 틀리다가 그게 시험에 나왔는데 또 틀립니다.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 오답이 나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손으로 쓰면서 정답을 인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제 하나하나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뼈를 깎아서 만듭니다. 피를 태워서 만드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렇게 문제를 맞추는 거고요. 그러니 제 모의고사 볼 때 보시고 틀리는 문제 반드시 개념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맞은 문제 맞았다고 넘어가지 말고 한 번 더 봐주셔야 됩니다. 엉뚱한 문제 안 냅니다. 중요한 문제만 냅니다. 그리고 90월은 선생님들 그동안 공부했던 기출 분석했던 것들 중에서 틀렸던 거, 그리고 계속 눈에 띄는 거, 눈에 밟히는 거, 그런 것들 정리해야 됩니다. 새로운 문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정리하는 거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9, 10월 달에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공부하다가 선생님들 계속 찜찜한 게 남습니다. 이상하게 이것만 나오면 뭐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이것만 나오면 계속 헷갈리는 게 있어요. 찜찜한 문제가 있고 찜찜한 개념이 있고 찜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뭔가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해결해야 돼요. 그게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 한두 번 하다 해결 안 되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같이 개념을 한 번 더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어디서 꼬였는지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찜찜한 문제 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찜찜한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안 느끼셨나요? 고등학교 때 항상 공부하다 찜찜했던 거 시험에 나오던데. 진짜입니다. 새로운 공부 9, 10월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문제 잡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출, 요때 최소한 5월달, 6월달, 늦어도 6월달 이후로,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5월달이 되겠죠. 그죠? 연도별 기출문제 할 때. 그때부터는 무조건 손으로 답 쓰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손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쓰면서, 말하면서, 들으면서 되새기십시오. 선생님 도서관에서 그렇게 하기 힘든데요. 그러면요, 공부했던 거를 쉬는 시간에 들고 나와서 걸으면서 말하세요. 돌면서, 산책하면서 돌면서 말하세요. 말하시면서 하십시오. 10월요, 11월. 자, 11월이 진짜요, 선생님. 사람 미치게 하는 시절이고, 시간이고, 사람 답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 지겹게 하는 시간입니다. 더구나 또 이때는 주변에서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누가 들어간다 카더라, 뭐가 나온다 카더라, 카더라 통신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카더라요, 맞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때 들어오는 정보들 중에서 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저한테 들어오면 제가 확인사살하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거 보십시오. 이러한 거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그리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1월 달에는 장애 영역 한 개의 장애 영역을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한 바퀴 돌려야 됩니다. 그 정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정도가 안 된다면 그래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개가 아니고 하루에 두 개, 일天에 두 개, 한 개가 아니고 3일에 한 개가 아니고 5일에 한 개라도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11월 달은 무한 반복입니다. 소 나올 때까지 반복입니다. 12월을 잘 보내야지 선생님 좋은 결과 생깁니다.
절대로 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알아도 확인사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찜찜한 거는 물어보시고 이상한 거는 물어보십시오. 11월 달에 제 강의 끝나고 났다고 제 핸드폰 안 끕니다. 쌤들 전화 한 번도 안 받은 적 없습니다. 오신 거 다 받았으니까 연락하십시오. 앞에 서 있는 제가 선생님들 카이 교사라고 생각하십시오. 카이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많이 활용하십시오. 자, 이제 효율적인 공부 전략입니다. 스터디 그리고 혼자 공부. 1대1 비대면 스터디 요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전화통화로. 괜찮습니다. 그거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려워서 아침 전화 스터디 하시더라고요. 전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면 스터디를 할 거면 선생님 4명이 딱 좋습니다. 3명? 아니요, 4명이 딱 좋습니다. 안 되면 3명까지 하더라도 2명보다는 3명, 3명보다는 4명이 좋습니다. 혼자서 공부하신다면 혼자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스터디는 설명해 드리라고 하시라고 했죠. 그죠? 혼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한테 물어야 됩니다.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요, 내가 나한테 물어야 된다고요. 나한테, 야, 최소 일입상 뭐야? 그거 한번 실제 예를 얘기해봐. 그러면 너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나한테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혼자서 하실 거면요. 혼자서 하실 거면 막 쓰면서 뭐뭐는 이게 아니라 뭐뭐는 하신 다음에 물으세요. 공부한 거를 복습하는 차원으로 물으십시오. 복습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묻는 것만이 남습니다. 혼자 하시면 혼자 물으시고 스터디 하시면 스터디 하시는 선생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혼자는 물으시고 스터디는 설명입니다. 서브노트 계속 무한 반복으로 보면서 서브노트는 채워나가야 됩니다. 한 번만에 서브노트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채워나가면서 완성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구두인출과 쓰기인출을 함께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짜투리 시간. 짜투리 시간에 전공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까 했던 거 법, 교육과정, 점자 계속 해주십시오. 전공 공부 매일매일 해야 되고요. 공부할 때는 입, 기 모두 다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감각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있는 강사 이용하십시오. 서브노트 작성 예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얘는 자폐 진단 기준을 이렇게 서브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마인드맵 형태로 구조화시켜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 흔히 1, 2, 3, 4 번호 매기면서 서술 형태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얘는 위에서 차곡차곡 내려오지만 뭔가 마인드맵 구조화 형태와 섞어서 내려오는 거고, 얘는 마인드맵을 기본으로 구조화된 틀을 기본으로 설명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 거는 1, 2, 3, 4, 1, 2, 3, 4 넣어서 기본의 교재 형태로 만들어진 서브노트입니다. 자, 얘도 마인드맵과 서술형이 같이 섞여 있는 서브노트 형태입니다. 자, 이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루가 쌓여야지 일주일이 됩니다. 그래야지 1달이 되고 그게 10달이 됩니다. 공부는요,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터디를 하든 혼자 하든 설명해주고 물어보고, 스터디면 설명해주고, 나한테 하면, 나 혼자 하면 나한테 물어봐주고, 속으로만 말하지 말고 입으로 뱉고 귀로 들어야 됩니다. 하루 공부 시간, 시작 시간 꼭 지키십시오. 잠자는 시간 12시 전에 주무십시오. 그리고 핸드폰하고 멀어지면 합격의 문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이 강사 많이 이용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선생님, 시간 항상 바쁜 사람이긴 하지만요, 선생님들에게는 시간 최대한 할애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합격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고 선생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페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